자, 미국의 이 주식이 연 3일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2번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지금 미 하원의 의원이 물으니까 여기에 꽤 좋은 예측이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 의회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한 의원이 금리 동결을 긴축 정지라고 하자 정지한 게 아니라 기존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라고 정정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심화되면서 정권 시장에서 좀 암울함이 지배했어요. 자, 영국에서 인플레가 너무 높다고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금리를 0.5% 인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올리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물가 지표 악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세계에서 다 금리를 올리는데 혼자 금리를 인하시켰던 터키가 대선이 끝나니까 곧바로 6.5%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금리는 5%가 됐고 터키의 금리는 순식간에 15%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주하고 캐나다가 금리를 올린 것과 맞물렸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파월의 발언 이후에 정시가 일제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권업 협회가 미국 기준금리 현 수준이 정점이다라고 말하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정권업계의 희망사항이 반영됐죠. 정권업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정권의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를 내리면 정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으니까 좀 금리를 그만 좀 올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월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지금 올해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진행이 될 거다. 소비자가 위축되고 있고 기업 고용이 둔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가 약한 침체에 빠져들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은행 부실을 예견했던 미국의 스티브 블리츠는 은행들이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6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분기 수익이 6월 말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데 이게 백일몽으로 돼버릴 거고, 미국 중소형 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가 거의 제로 수준이 됐다. 즉 미국의 이 긴축이 굉장히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미국이 부채 상한이 이제 합의되면서 미국의 재무부가 지금 비고 있는 국고를 갖다가 벌충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발행하게 될 때 이 국채가 초단기 국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서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처음에 1조 이상 발행해야 될 건데 이것이 시중에 돈을 씨를 말릴 것이다. 근데 여기에 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까지도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세금 납부가 12%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세금 납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지금 수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현 수준에 유지되겠지만 그나마 경기 침체도 없다면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소규모 은행들이요, 준비금 부족, 대출 기간과 예금의 단기적 특성 간의 불일치로 예금자들이 돈을 내놔라고 인출하려 할 때 줄 수 있는 돈이 은행에 없어서 뱅크런 같은 대규모 파산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이 경기 침체 우려에 해고 대신에 근무
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미국의 민간 부분 근로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34.3시간으로 지금 한 5년 전의 평균보다도 미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도 훨씬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까지 내려가고 있다 하니까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미국의 전체 평균이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집값이 11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 거래는 1년 전에 비교해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존 주택 중위가격, 즉 미국의 주택들을 전부 줄을 세웠을 때 중간 가격이 얼마냐? 약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 5억 한 2천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보다 3.1%나 떨어졌고 2011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남부 서부 지역의 침체가 전체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매매 건수도 1년 전과 비교해서 20건이나 20%나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도 지금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많았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티내지 말라고 하버드대 내부에서 지금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H범이라고 말하는데 H폭탄이라는 말은 하버드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력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짓거리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버드대 학장도 H폭탄을 함부로 터뜨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하프닝가 하는 여부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하버드대의 특권적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서 심화되고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이 대중의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하버드 대학 학생들한테 하버드 대학에 폭탄이 되지 마라고 자중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공정을 지향하는 단체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학교 측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소송을 했고 연방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하버드 대학의 특혜 입학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의 쌍방이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하버드 대학의 기부자 및 동문 자녀 스포츠 특기생 합격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법원 제출 자료 분석을 하니까 하버드 대학의 합격률은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6%인데 기부자 가족이라고 해서 학장의 관심 목록에 있는 지원자들은 합격률이 42.2%, 7배나 더 높았고 하버드대 백인 학생의 43%가 동문 교직원 기부자의 가족 체육 특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합격률은 최근 2년 연속 3%로 가장 낮은 상황인데 거기에 특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
부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